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요, 6가지 식품군들을 어떻게 먹을지 권장드리는 그 과정의 우유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유군을 특히 이제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매일 일반 우유군 하나, 저지방 우유군 하나를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우유를 권장할 때 항상 댓글이 우유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았냐, 우유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우유가 빠질 수가 없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오트유 그리고 아몬드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음료들이 우유 대체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우유를 하루에 꼭 2잔을 먹어야 되냐 모르시는데요. 2잔까지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일반 우유 2잔은 아니고요. 일반 우유군 1잔 그리고 저지방 우유군 1잔입니다. 일반 우유군은 여기에 두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두유를 권장드리고, 지방이나 뭐 가당이 조금 덜 돼 있는, 가능하면 무가당 두유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왜 이 무가당 두유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영양 성분표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저지방 우유를 1잔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하루에 우유를 2잔 정도 드실 때 체중도 덜 찌고요, 근육도 더 잘 생긴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유만 매일매일 뭐 500cc, 1000cc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성장기도 아니시고요. 여기에는 지방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서 우유로 다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2잔 정도면 되세요. 그리고 뭐 가끔 이 우유가 너무 많이 드시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위험을 높인다. 왜냐하면 이 소한테 여성 호르몬 유사체를 먹이기도 하고 항생제도 많이 쓰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실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걱정되시면 무항생제, 뭐 유기농 이런 마크가 있는 우유를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를 보시면요, 이 우리가 항상 권장을 드릴 때는 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그 외에 아주 기능성 성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은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학생 때 우리 공부할 때 국영수 같은 거예요. 국영수가 제대로 안 되는데 뭐 미술, 체육, 한자 이런 거를 여기에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잘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은 마케팅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가리고 대부분의 파이토케미컬, 기능성 원료 그리고 기능성 성분들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반 우유 그리고 저지방 우유 제가 영양 성분표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이후에 오트유나 아몬드유를 보여드릴 텐데 성분을 보세요. 특히 이제 단백질 함량에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 또 탄수화물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일반 우유군, 저지방 우유, 거기에 두유, 대두를 이용한 두유 그리고 검정콩을 이용한 두유는 포함이 돼서 대체품이 될 수 있고 권장드리지만, 오트유나 아몬드유는 특히 5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우유 대체품으로 권장드리지 않고요. 젊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용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있으실 때, 그럴 때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200cc 우유나 저지방 우유를 드실 때는 단백질을 적어도 6g 이상은 드실 수 있어요. 두유나 검정콩 두유 같은 경우는 거의 1.5배, 그러니까 9g 가까이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트유나 아몬드유는 많아봤자 2g입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의 국영수,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에서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우유를 대체해서 오트유나 아몬드유를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젊은 분들이 그냥 단백질 섭취가 워낙 많아서 탄산음료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그런 대체품으로는 권장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유를 2잔까지는 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50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챙겨서 꼭 드시길 바랍니다. 우유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25 대략 칼로리의 탄수화물, 단백질 6g이죠. 지방 7g이죠. 이렇게 영양 정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로리 90, 탄수화물 10, 단백질 6, 지방 1.5.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채우면서 탄수화물 함량과 칼로리를 맞추고 있어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대부분의 우유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특정 우유를 좋아서 올린다기보다는 비슷한 회사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무설탕 두유를 볼게요. 무설탕 또는 무가당 두유에도 단백질 함량이 사실은 우유보다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9.5g 들어있죠. 그리고 지방은 일반 우유보다 지방 함량은 좀 더 적고 탄수화물 함량도 적죠. 그래서 에너지는 일반 우유보다는 칼로리가 적지만 단백질 함량이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65세 이상인 분들은 일반 우유 먹기가 싫다 하시면 두유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저당 검은콩 두유를 볼게요. 저당 검은콩 두유도 단백질 함량이 9g은 됩니다. 탄수화물 8g, 그래서 칼로리가 110칼로리 정도 되고 지방도 5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두유나 우유는 기본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6g 이상이에요.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이제부터 다른 제품들 항상 영양 정보를 보셔야 될 텐데요. 아몬드 우유 어떨까요? 우유 대체품으로 여러분들이 드셔도 될까요? 아몬드 우유는 단백질이 1g 정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칼로리도 45kcal로 낮아요. 그런데 단백질 함량도 낮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50대 이상인 분들이 우유를 대체해서 아몬드 우유를 드시는 게 좋다? 절대 아니다 이야기고요. 그럼 단백질을 강화했다는 아몬드 우유는 어떨까? 그래봤자 4g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유보다 단백질 함량이 낮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칼로리는 당연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몬드 우유는 누가 먹어야 할까요? 20, 30대 분들 그냥 고기,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데 뭔가 음료를 먹고 싶다 하실 때 차라리 콜라나 뭐 이런 거보단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 우유를 50대 이상인 분들이 우유 대신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고요. 우유 대체품이 될 수 있다? 없다는 얘기고요. 오트밀 요즘에 유행인데 오트밀 기반의 오트우유는 어떨까요? 단백질 함량이 여기도 단백질 영양 정보 보시면 단백질 가장 마지막에 1.2g이라고 돼 있어요. 칼로리는 근데 또 100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오트가 통곡물에 기반하기 때문에 복합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당류가 5.6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단백질 함량 측면에서 우유 대체품이 될 수 있다? 절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오트우유를 보시면 얘도 그래봤자 단백질이 2g이다. 칼로리도 낮고 반면에 탄수화물 함량은 높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트우유 그리고 아몬드우유 이런 우유 대체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는 채소와 과일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